자, 원기둥 빛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구 넘어갈게고, 자, 빛이 오는 각도에 의해서 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만약에 이래 있다, 얘가 어둠이 요렇게 있다는 얘기는 뒤쪽으로, 요걸 중심으로 어둠이 뒤쪽으로 이렇게 형성된다 라는 뜻이라고 했지. 뒤로 어둠이 이렇게 빠진다는 이야기고, 빛이 오는 각도라는 것은 그림자의 길이를 결정한다 그랬지. 이 각도로 오면 그림자는 이렇게 가고, 이 각도로 오면 더 길어지고, 이 각도로 가면 더 길어지고, 각도가 짧아지면 짧게 오고, 더 짧아지면 더 짧게 가고, 맞지? 더 짧게 가고. 이 이야기잖아. 완전 수직에서 떨어지면 그냥 완전히 그림자가 틈새 그림자만 생기는 거. 이해되나? 각도와 길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림자는 당연히 어떻게 나오고, 이렇게 이게 멀어지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나? 방향과 각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요런 거, 뒤에서 와도 마찬가지지. 뒤에서 오면 얘가 어둠이 여서 이만큼이다 라는 얘기는 일단 완측에서 왔다라는 얘기지. 완측. 이렇게 오든지 옆에서 왔다는 얘기거든.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가면, 각도가 이렇게 오면 영원히 가는 것처럼 약해지고, 이렇게 오면 위에서 떨어진 빛이 이 각도니까 그림자는 이 뚜껑이 일로 오고, 짧아지면 뚜껑이 일로 오는 거고, 더 짧아지면 뚜껑이 이쪽으로 오는 거겠지. 맞나? 그 다음에 다크사이드가 이렇게 왔다라는 뜻은 어두운 흐름이 이렇게 왔다라는 뜻은 빛이 이걸 중심으로 뒤에서 왔다라는 얘기겠지. 그럼 어둠이 이만큼 차지한다는 얘기는 그림자가 여기서 출발을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뜻인데, 이거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공간이 멀어지니까 그림자가 어느 정도 약간씩 좁아져 가는 부분이 생기지만, 이거는 반대로 어떻게 그림자가 이렇게 넓어져 오겠지. 왜? 공간 자체의 넓이가 앞쪽으로 넓다 보니까 이게 넓어져 오겠지. 요거와 요게 끊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야. 요거는 여기인데 그림자는 여기서 시작하고,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한다. 이 뚜껑이 여기에 오느냐 이거는 그림자 각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방향은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한 개만 더 얘기를 하자면, 이 빛인데 그림자가 좁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좁아지는 게 아니고 넓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지. 이렇게 넓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넓어지는 경우. 넓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넓어지는 경우가 생기겠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 빛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빛과의 거리. 요 전에 했던 영상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있는데 수직에서 빛이 딱 떨어지면, 평행하게 떨어지면, 태양빛처럼 멀리서 떨어지면, 이거는 8번 아주 어두운 중간 톤이 차지하면서 하얀 바닥일 때 점점 밝아지면서 어떻게 틈새 그림자가 있었잖아. 이렇게. 근데 어떻게 얘가 전등처럼 이렇게 앞으로 다가와 가지고 밑에서 쪼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래 되니까 그림자가 이 뚜껑이 어디로 가?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9번이 되면서 어떻게 돼? 어둠이 이만큼 생기면서 반사광의 영향이 미치는 게 점점 줄어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 이게 거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얘기지. 거리에 의해서. 그러면 빛의 강도, 맞지? 빛의 거리, 그다음 빛의 각도, 빛의 색깔에 따라서 항상 달라진다는 거고, 또 바닥이 어떤 명도의 바닥이 깔리느냐, 어떤 색깔의 바닥이 깔리느냐, 심지어는 옆에 얘가 까만색인데 옆에 하얀색이 딱 붙어 있어. 이렇게 얘가 까만색인데 하얀색이 딱 붙어 있으면 또 여기서 영향을 또 준다고, 심각하게. 그러면 또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자꾸 이해하자고, 주변 환경에 대해서, 반사율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자는 게 수업 목표지. 야, 외워 라는 게 수업 목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넓어진 빛이 빛이 앞에서 다가와 가지고 때렸는데, 이 빛이 근거리에서 왔을 때의 느낌을 한번 그려보자고. 각도는 좀 낮게 해서, 알겠지? 자, 형태는 요 정도로 뜰게. 요 정도로 뜨고, 이거는 시점이 바닥 시점도 같이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바닥이 어떻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멀어져 가는지 여기서 그리면 되겠지. 자, 항상 원기둥을 뜰 때는 중심을 딱 뜨고 들어가라. 그 다음에 너무 오버투시 주지 말고. 자, 그랬을 때 좁아지는 게 아니라, 빛이 멀리서 오면 이게 좁게 가는데, 이렇게 좁게 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지. 60도로 떨어지면 얘가 여기 있을 거고. 그런데 넓어지면서 좁게 가는 거, 넓어지면서 가는 거 옆에서 한번 쳐볼게. 자, 이렇게 어둠은 이 정도 설정을 하고, 그러면 중심에서 여기서 출발을 한다 라고 보고, 그 빛은 어디를 때려? 여기를 때린다고 볼게. 여기서 한 이 정도 줄까? 이 정도 앞에서 후레쉬를 켰다라고 보여줄게. 후레쉬를 켰다. 자, 후레쉬를 일자 후레쉬로 보자고. 일자 후레쉬. 이렇게 된 후레쉬를 이렇게 해가지고 랜턴을 이렇게 해서, 이 랜턴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보자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랜턴 이해되겠나? 랜턴이 이래 있는 이런 랜턴으로 영향을 준 걸로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되겠지? 그러면 그림자가 앞쪽에서 쳤는 거니까, 그림자가 사실은 상당히 이 정도면 어둠이 이 정도 치겠나? 이 정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얘가 만들어지나?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거의 뭐 어둠 처리가 엄청나게 되겠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을 그려보자는 거야. 되지? 그러면 소면은 밝고 어둠을 나누는 게 1차적인 목표고, 흰색 바닥에 흰색 물체라고 하자고. 흰색 바닥에 흰색 물체.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겠지. 이 정도. 그림자는 이렇게 온다. 이렇게 이 정도 치면 되겠나? 되겠지? 그러면 이 빛이 60도가 아니고 내려가는 빛이다 보니까 실제 3번은 여기 이루어지고, 이 면이 6번 면이 되겠지. 6번 면. 샤프로 그리든 뭘로 그리든 그런 건 상관이 없다. 종이는 이게 뒷면이다. 뒷면. 이렇게 이거부터 칠하면 안 되지. 가리킨 대로 해야 되니까. 뭐 일단 어둠을 칠해볼게. 어둠을. 빛은 얘밖에 없다라고 표현해야 된다. 빛은 얘밖에 지금 없어. 이렇게 되면 주변 환경들도 같이 사실은 맞춰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빛이 이렇게 때리니까 이렇게 때리지. 이렇게 때리니까 실제로 이 그림자는 계속 약해지는 느낌이 든다니까. 이렇게 되겠지. 되나? 자, 요 빛을 한번 그려볼게. 원기둥, 마지막 원기둥 명암의 응용편.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아마 자꾸 이것만 하면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 개를 같이 하는 거는 또 다음에 하고, 다음에 또 보여줄 거지만, 하얀색이다. 하얀색이라서 너무 어둠을 너무 어둡게 안 해도 된다. 너무 어둡게 안 해도 된다. 하얀색
물체다. 알겠지? 그럼 실제로는 좀 밝다라는 거고. 밝고 어둠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훈련 엄청 중요하다 그랬다. 그게 끝이라 그랬다. 끝. 그림이 왜 망가지냐? 밝고 어둠을 나눈다라는 정확하게 밝은 느낌과 어두운 느낌을 구분한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자꾸 하다 보면 까먹게 된다고. 그러면서 그림이 어떻게 돼? 자꾸 뭐 지금 수업은 양감 수업인데 수업 목표가 양감 수업인데 양감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야. 양감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혼돈이 일어나는 거지. 왜? 형태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자, 까만 이 하얀색은 상대적으로 그림자가 어둡게 보인다 그랬다. 맞지? 상대적으로 그림자가 어둡게 보인다. 상대적으로. 형태와 공간은 형태 뜰 때도 얘기했지만 형태와 공간은 같은 이야기다. 알겠지? 형태는 공간을 가지고 그 개념이 확장되면 공간이라는 형태적인 개념이 확장되면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는 건데 사실은 두 개가 같은 거다라는 얘기죠. 그림은 앞으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조형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조형 원리거든. 조형 원리.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끝나는 거거든. 조형 심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게 그림의 목표다. 한마디로 뭐냐면 딱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느낌을 그리고 싶어서 그렸다. 이 얘기인 거야. 이런 느낌을 그리려고 해서 그렇게 어필을 하고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그렸다. 라는 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야. 남들한테. 내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남들도 그렇게 봐줄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야.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다. 나는 이런 의도로 그렸는데 남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 라는 거를 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럼 뭐 때문에? 라는 게 나오겠지. 뭐 때문에 그렇게 봐주지 않을까? 라는 게 나온다고. 이게 되네. 여기까지네. 야가 때리는 거는 제일 세게 때리는 건 이쪽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거는 6번 면인데 조금 더 어두워지는 7번이 들어오는 6번 면일 수 있겠다. 빛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까만색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얘가 더 밝게 보이지만 이쪽 뒤에 있는 그림자들이 어둠이 이쪽으로는 많기 때문에 이쪽 가쪽 면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을 거야. 이 밝음은 반사광은 얘가 밝게 치니까 이렇게 영향이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퍼져 들어가겠지. 이렇게 점점 약하게 되겠지. 한마디로 내가 원기둥을 하는데 원기둥을
배운 거 한 개밖에 못한다. 그거는 못하는 거잖아. 맞지?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자연적으로 빛을 보더라도 아침에 틀리고 점심 때 틀리고 저녁 때 틀리고 다 틀린데 맨날 그 빛을 그리는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형태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세월의 지남에 따라 형태가 어떻게 돼? 사람의 형태도 어떻게 된다? 늙어지면서 어떻게 돼? 바뀌잖아. 늙어지면서. 그게 뭐다? 자연스러운 거잖아. 자연에 순응하는 상태가 되는 거지. 나는 늙지 않고 싶어. 뭐 그런 거 가능한가? 돈 많은 옛날에 과거에 진시황도 세월이 늙어가 죽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도 뭐도 돈이 무한대로 있는 이건희 회장도 죽었는데, 맞지? 그거는 역행할 수 없다라는 거야. 역행할 수 없다. 돈이 많고 적고 뭐 권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거에 상관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 밑부분에 반사광도 어느 정도 생길까요? 어느 정도? 연마만 놔두고 지울게. 빛을 줬다라는 느낌만, 이게 형태만 있도록 하고 지우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보일까? 짧은 선 쓰는 것보다 긴 선, 항상 긴 선 쓰는 게 좋다. 긴 선 쓰는 게 늘 긴 선 쓰는 게 좋다. 물론 긴 선이랑 무조건 긴 선이 아니라 그 면에 맞는 선이니까, 긴 선을 쓰더라도 그 면이 짧으면 짧은 선이 될 수도 있다. 그게 제일 긴 선이니까. 어떻게 그럴까? 예를 들어서 뭐 조명을 잘 설치를 하고 그런 환경을 잘 갖출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명 스탠드도 사고 이런 도형도 사서, 까만 도형 뭐 이런 것도 도형을 파니까 사서 연습해도 돼. 실제 빛이, 내 말만 듣지 말고 실제로 그런가를 실험해 가면서 하면 진짜 교육이지, 교육. 그런 게 되는 거지.
의심해야 된다니까. 의심. 내 말을만 듣는다고. 물론 내가 구라를 구라를 때리려고 하진 않겠지만 나도 틀릴 수 있잖아. 이래 생각했는데 다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 본인 스스로의 체계와 뭐가 그런 어떤 이해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스스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사항은 참고사항이잖아. 참고사항이잖아.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고 빛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 책임 연습. 자, 이렇게. 이쪽으로 오면서 이 다크 사이드선은 사실 거의 사라질 수 있어. 왜? 밑이 허여니까. 밑이 허였고 실제로 여기에 대칭이 되는데 여기에 어둠이 요 그림자 때문에 모호해지는 부분 때문에 약간 대칭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밝음과 어둠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다. 다른 느낌. 밝음과 어둠은 확실히 다른 느낌이다. 좀 더 올릴까? 이렇게 좀 더 올리니까 조금 더 낫네. 형태는 계속 고쳐가면서 가라. 형식적으로 자꾸 풀고는 하지 않겠다. 알겠지? 형식적으로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두운 놈 밝은 하얀색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어둡게 가지 않는 이런 그림자가 되는데, 사실 이 그림자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게 여기가 봐봐, 여기가 이렇게 쑥 오면서 여기가 쑥 살짝 여기보다 더 밝은 이유는 이거는 반사광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고, 이거는 빛이 논스톱으로 때리니까 어떻게 둥글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둥글게 어떻게 둥글게 이런 느낌처럼 제일 밝은 부분이 여기가 되겠지. 이런 느낌이 되겠지. 자, 이해되나? 이런 빛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이러진 않고 여기서 실제로는 어떠냐면, 빛이 이 빛밖에 없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하얗지 않다라는 거야. 실제로는 안타깝지만 뭐다? 이거를 조금 더 표현하면 이까지 표현이 돼야지 이게 설명이 돼. 요까지만 표현해도 돼. 알겠어. 이제 알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 야, 빛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그랬잖아. 빛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것만 표현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설명을 같이 해줘야 되거든. 뭔 뜻이냐면, 이게 공간이다 그랬잖아. 이 D가 다 공간이라고 봤을 때 이게 멀어지면서 이렇게 이 D가 이렇게 하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D가 사실은 어둠인 거야. 점점 어두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이게 그래야지 사실은 뭐 설명이 제대로 되는 거야. 왜? 하얀 부분이 우리가 흰색 종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뭐라 했어? 흰색 빛이 쏟아진 공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얗게 남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한마디로 뭐냐면 이 공간이 공간화 되려면 빨리 그릴게. 빨리. 빛에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된다고? 이 공간도 모퉁이가 이렇게 빛은 야밖에 없다 그랬잖아. 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얘밖에 없는 얘를 한번 그려볼까? 얘를 한번 그려볼게. 그려볼게. 얘도 랜턴 모양이 이상한데 그건 뭐 알아서 보고. 이렇게 쌓았다. 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간화 시켜가 그려야 되니까 이래야지 이해가 되겠지. 그냥 그리면 이해가 안 돼 보이잖아. 이건 빛이 실제로는 그림자가 여기까지라고 쳐도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라고 쳐도 이거는 뒤에도 그림자가 빛을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희미해지겠지. 희미해지고 얘도 빛을 이렇게 쐈지만 봐봐, 이렇게 영향을 줘가 쐈지만 여기는 공기가 빛을 받아 가지고 이루어지는 애가 있지. 실제로 반사되는 애가 여기가 없다라면 여기도 뭐나 그렇게 밝지는 않다는 얘기야. 이게 왜? 반사되는 애가, 직접적으로 반사되는 애가 여기는 없으니까 뒤에 뭐가 보여? 뒤에 빛을 안 받은 공간이 보이겠지.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뒤도 당연히 뭐야? 화이트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왜? 빛은 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빛과 공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기초 디자인할 때 여백을 깔지 않잖아, 대부분이. 그다음 국민대 시험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림에서 빛을 배경을 깔지 마시오. 맞지? 깔든 말든 뭐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깔지 말라고 하는 거는 빛이 완전히 쏟아진 공간에서 그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그게 맞다는 얘기야. 화이트라는 것은 빛이라고 했죠. 빛이 어떻게 화이트 이 종이에 그린다는 것은 빛이 충만된 상태를 우리가 화이트 공간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빛이 제대로 설명이 되려면 배경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왜 저렇게 가르치지? 저게 끝인가?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뭐다? 야빛에 가까이 올수록 밝아지는 바닥이 만들어지는 거지. 서서히 밝아지는 바닥이 만들어지지. 이렇게. 한마디로 어떻게? 야 둥글게 감싸는 느낌이 들겠지. 야를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는 바닥면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나? 이게 같이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아, 그림 진짜로 어렵네. 진짜 이거 할 거 진짜 많네. 안 해. 아, 하기 싫어. 시작도 하기 전에 때려치워버리는데, 늘 얘기하지만 그림은 이해의 영역이지 암기의 영역이 아니거든. 이해의 영역이다. 이해의 영역. 빛을 감싸고 있는 비가 오히려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어둡게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래야지 빛이 때리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줄 수가 있다. 빛을 그리는 게 그림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줘야 돼. 이해해줘. 나도 힘들게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낸들도 다 알겠나. 이제 그림의 대가들이 천진데 지천에 널렸는데 또 내가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뭐 그림만 그리고 있고 뭐 이러진 않는다고. 그림 많이 그린 사람들 많기 때문에 내보다 더 똑똑한 사람, 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란 얘기야. 내가 해보니까 이거 설명을 안 하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 자꾸 답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답 주세요. 이거 말고 답을 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거보다 더 어두운 배경도 만들어질 수 있지. 그럼 이 어둠을 까는 순간 어떻게 된다? 빛이 강해지는 거야. 이 빛이 계속 강해지는 거야. 빛이 강하다라는 것은 어둠을 강하게 때리면 빛이 계속 강해지는 거지. 밝고 어둠 차이로. 우리가 촛불 켜놓으면 희미해 보이는 것도 밝고 어둠 차이가 적어지니까 그런 거잖아. 어둠을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빛은 하얗게 강해진다고. 작은 빛이 강하든 큰 빛이 강하든 이 빛을 강하게 주려고 가쪽 면들을 다 죽이고 있다는 거지. 이 뒤쪽은 사실은 더 어둡겠지. 저 뒤니까 한 빛으로 왔을 때는 이 뒤쪽은 거의 어둡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의 정말 먼 공간이잖아. 여기까지 빛이 갔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돼야지 누구에 대한 설명이라고? 야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야를 설명하다 보니까 를 죽이는 거라는 얘기야. 야를.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이걸 연필을 막 버려가면서 이렇게 시간 버려가면서 이걸 깔고 싶은 게 아니라 야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걸 깐다는 얘기야. 이게 내가 먼 공간에 자에 대한 빛의 영향이 적다라는 것을 야의 빛이 앞쪽으로 세고 앞쪽으로만 때렸으니까 야를 설명하는 거란 얘기야. 이해되나? 그러면 양쪽 모서리들이 어떻게 되냐? 멀어지는 제일 멀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어두워지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건데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일 수도 있고 당연한 건데 뭐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얘기다 보니까 뭐 생각을 하지 않는 거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평소에 공기의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지. 막 저기 막 매연 터져가지고 막 그 공기가 막 미세먼지로 막 그 숨도 못 쉴 정도 돼야지 아 공기가 소중하구나 라고 느끼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면 그거의 소중함을 알 수 없다 라는 거야. 지금 빛을 그리기 위해서 어둠을 그리는 거야. 어둠을 그리기 위해서 빛이 그리는 게 아니고 어둠을 그리기 위해서 어둠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둠으로써 빛이 빛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은 어둠이 있어야 빛난다라는 그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뭐다? 빛만 보고 싶은 거야. 빛만 보고 싶은 거야. 사실은 어둠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 이 얘기인 거지. 이제 의도 알겠지? 의도. 다 돼간다. 그래서 가쪽으로 얘 빛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어둡게 깔겠지. 어둡게. 도구는 상관없다. 뭘 쓰든지 샤프를 쓰든지 뭘 쓰든지 그런 것들을 따지진 않는다. 볼펜으로 그려도 되는데 볼펜 사이펜으로 그려도 되고 쌤 나는 뭘 좋아하냐 먹 이런 거 좋아하냐 먹 잉크 이런 거 아무거나 하라고 아무거나. 그래서 본인이 판단하는 거야. 어떤 재료가 좋은지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내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좀 알아가라. 라는 거지. 어둠을 더 세게 깔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어둠을 좀 더 세게 깔면 그러면 이쪽으로는 진짜 침침한 공간이 나오겠지. 어두운 공간. 또 깔아보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지는 봐야 하지 않는 거지. 낸들 알겠나 이거지. 해봐라는 얘기야. 어느 정도의 야가 강해질수록 그러면 봐봐. 야가 강해질수록 빛이 강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 우리가 이거 그림 그릴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화면에 바깥쪽을 이렇게 쌓아주는 거를 액자 구도로 잡아준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액자 구도로 잡아준다, 막아준다. 두 군데를 막을까 뭐 세 군데 네 군데를 막을까 뭐 이 모서리 부분 얘기하는 거야. 막아질수록 어떤 느낌이 드냐 이거야. 어떤 느낌이 드냐 이게 그림 그리는 핵심인 거야. 이걸 막을수록 어떻게 앞쪽 그림이 앞쪽으로 향해지는 시선이 강해지는 거지. 어둠 처리함으로써 빛이 앞쪽으로 강해지니까.
그래서 설명은 제대로 안 듣고 뭘 하고 싶어요? 그림 당장 그림 그리고 싶어 하지. 나도 그렇긴 한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이거는 저 안에 진짜 빛이 거의 영향이 아주 적은 저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지. 저 안쪽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지. 되나?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더 깔모로 해서 공간이 누구를 감싸고 있는 원기둥을 감싸고 있는 공간이 야로 인해서 더 밝아지고 더 깊이감이 있어진다라는 사실이 야로 인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야. 야로 인해서. 이해되나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그림자, 빛과 그림자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얘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또 여기 좀 더 어둡게 깔면 되겠지. 그런 것들이야. 조절을 또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요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면서 찾아가는 거니까. 정답이 있어? 이렇게 해.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절대 그렇게 해서도 되지도 않는다.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면 다시 뭔가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된다. 저는 대충 그리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어. 대충 배우면 돼. 뭐 이래 배우나 저래 대충 배웠다고 해서 잘못 배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입시 미술이나 그냥 미술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있는 그대로 이해를 100% 좋다 좋게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뭐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 좀 상관이 있겠지. 그런 거하고 무조건 내가 형태 잘 뜨고 명암 잘 깔고 덩어리 잘 낸다고 해서 위대한 디자이너가 되는 거하고는 무조건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 미술을 하는 사람이든 입시 미술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본질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하고 어떻게 된다고? 또 이거를 뛰어넘는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야. 현 세계를 이해를 하고 달과 우주로 또 영역을 확대하는 것처럼. 자, 이해되나? 맞지? 그래서 어디 여기가 둥글게 여기가 제일 밝고 점점 어떻게 된다?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빛이 어디서, 한마디로 뭐냐면 빛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게 보이나? 이거지. 보이나? 보였어. 그럼 나는 성공했다 이거야. 빛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시켰어. 그럼 성공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봤는데 그럼 그랬는데 야, 빛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하면 뭐다? 내 의도가 전달되지 않은 거니까 성공한 건 아니겠지. 내 의도에 대한 성공을 얘기하는 거야. 이걸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되나? 되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거 반상황이 좀 너무 밝은 부분이 좀 있네. 주변이 어두우면 좀 더 어두워져야 되는데. 됐나? 됐지? 그래서 빛이 오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다. 고정된 빛이란 것도 없고 고정된 표현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지. 처음부터 이걸 배워도 되는 거지. 고정관념을 없애려면 처음부터 이런 것부터 배워나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맞을 수도 있다. 됐지? 됐나? 그래서 빛이 쏘면 이렇게 탁 쏘겠지. 이렇게 쫙 이렇게 이런 효과를 이렇게 줄 수는 있겠지. 이렇게 쫙. 근데 이런 거는 효과에 불과하지. 아기야, 빛이 빛도
우리가 가로등 같은 거 보면 직선으로 착착착착 나가는 느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됐나? 됐지? 이까지 깔 생각은 없었는데 깔렸네. 이해되지? 이게?